신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내일 열립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통령 담화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 맡고 계신 정성국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성국입니다. 아유, 이 저녁 식사하실 시간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 어떤 담화인가요? 한동훈 대표께서 지난번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바라보실 때 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대를 다시 부응할 수 있는 담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한 대표께서 요구하셨던 그 뭐 인적 쇄신이나 여사의 활동 중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한 해명이나 소명에 대한 부분들, 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인적 쇄신도 좀 더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네. 또 과거에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협조한 모습이 늘 보이는 게 아니다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네. 이 어려움을 해결해내는데 좀 성의를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좀 대표께서 바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끝장 토론이 돼도 좋고 어쨌든 해법을 내놓는 그런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바라고 있을 텐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대국민 사과라든지 참모진 뭐 쇄신이라든지 예. 쇄신형 개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약간 그 뭐랄까 임팩트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가장 1차적으로 관심이 가는 대목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해법 내놓느냐는 겁니다. 저 야권은 특검 거듭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문제 뭐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얘기했는데, 김 여사 해법 어떤 게 마련돼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 이제 한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네. 김 여사의 대활동 자제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김 여사 대활동 중단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좀 강도가 세졌나요? 세졌죠. 단어가 네. 바뀌었죠. 네. 그 말은 이제 이게 좀 자제하는 정도 가지고는 국민적인 그런 어떤 요청에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요즘 명태균 그 녹취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국민들이 좀 의혹을 좀 주는 부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 깔끔하게 여사께서 활동을 중단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께 호응하는 모습을 좀 바란다. 그래서 그 중단이라는 게 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외교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한 대표가 바라는 뜻은 지금은 정말로 뭐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네. 일단은 국민들께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맞춰서 과감하게 일단 활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대표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친한동훈계 의원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입니다. 정상외교에 불참하라는 건 정상외교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거기 안 나가는 거는 뭐 외교적 결례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철규 의원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외교 활동 나갈 때 이렇게 영부인께서 나가시는 부분이 도움은 되지만 사실은 그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사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는 데서 이게 외교 활동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살피고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외교 활동의 성과는 대통령이 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그런 말, 이철규 의원의 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은 자, 시점을 보자. 예. 예. 이 그렇게 말씀 좀 시점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확실한 답을 좀 국민께 해야 한다. 예. 이철규 의원 말이 그냥 평상시라면 예.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말인데 예. 지금 시점상
지금 이 엄중한 시점에 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 하면서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자,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 정도 표명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할까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기는 지났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선자 신분이다 또는 뭐 대통령의 신분이다는 그런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녹취 안에서 대통령께서 일단 그 개인적인 통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음성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또 이제 공천이라는 그 단어가 또 포함된 표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끝장 회견을 하자는 말을 하는 이유는 기자들이나 국민이 가지는 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분명히 적절하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친솔한 마음을 표현하실 거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또 뭐든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실수를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께 그 마음을 얻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성국 의원님을 비롯한 친한동훈계에서는 인적 쇄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쭉 강조해 왔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이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가 밀리는 듯한 인사는 안 한다. 혹은 당대표가 하라고 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는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인사권을 여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이걸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떠밀려서 한다는 느낌은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의 쇄신의 모습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사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또 뭐냐면 대통령실이 그동안 대통령이나 여사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데 대한 것도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내각 개편까지도 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향해 가고 다 왔습니다. 이제 절반입니다. 내각 개편까지 언급했다는 건 한동훈 대표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이 시점에 인적 쇄신의 의미를 또 새 출발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국민들께 확고한 새 출발의 의미를 드리자는 저는 뜻을 담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수 뭐 내각인 분들을 뭐 제하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년 넘었으니까 하자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야마다 성과가 좀 뭐 불확실하거나 또는 대통령실 안에서 이렇게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쇄신의 그런 때를 맞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의료 공백, 의정 갈등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은 계속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스탠스로 가려고 하지만 여하튼 그 의료계와의 타협도 필요해 보이는데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 초기부터 이제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기한이 2년 넘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인사를 우리가 고민할 때 이거를 과연 교체하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문책인가? 그럼 이건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5년 동안 장관 한 번도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꿀 때는 과감히 바꿔야죠. 자, 바꿀 때는 과감히 바꾸고 이게 국면 전환 뭐 이게 그냥 잠시 모면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런 뜻이죠? 확실하게 국민들께 의지를 보인다는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계속 강조한 4대 개혁 추진 의지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자 이런 뭐 제안들을 내놓더라고요. 그 강조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지금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좀 해법을 내놓는 아니면 조금 해법의 단초라도 내놓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지금 좀 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대통령께서 또 성과를 내본 사실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과를 내서 또 박수 받을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강조하는 기자인 돼서는 안 된다. 네. 그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 나중에 때가 되면 또 그런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기획을 잘 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고 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의지보다는 지금 어려운 지금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당 또 우리 정부의 그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난맥상 같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또 이 쇄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성국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어떤 것들을 내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 천명 이거보다는 일단 기본 베이스는 국민들 마음을 좀 달래고 지금 있는 현안들 얼마나 좀 먹고 살기 힘드시냐 하면서 국민들 민생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달래고 또 좀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어떤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말씀과 거기 뭐 사과가 들어갈지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해법까지 제시하는 이런 진솔한 대화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의료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약간 대담에서는 삐져나가는 얘기긴 한데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이정 협의체 출발 더 이상 미루는 건 어렵다. 11일 날 첫 회의 하겠다. 민주당은 전공의단체 참여 없고 뭐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하긴 했는데 전공의단체도 참여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 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식으로 개문발차라도 해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전공의단체도 우리가 추후에 더 좋은 얘기로서 유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지금 대표께서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발을 다 같이 하면 좋죠. 여야 의정이 다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당의 마음을 저희가 뭐 붙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야당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저희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사단체도 다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뭐 그 많은 단체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건 상당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출발을 만약 하게 되면 이 출발을 하면서 국민들께 기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뭔가 좀 시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다른 단체들도 이제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들어올 여지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의사단체들도 합류가 좀 더 되다 보면 야당에서 봤을 때도 이 우리만 빠졌다가는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여야 의정 해결에 야당이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긴 시간을 그렇게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께서 그런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 출발은 잘했다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늘 뭐 거기 참여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정도도 또 나왔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출발은 해야 된다. 자, 열차는 출발시켜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 눈높이 고려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나 뭐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 이제 패널로 나와서 물어보니까 대통령 담화에 특검 수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 가능성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낮다고 보지만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식의 특검은 안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대표께서도 그렇고 저희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분들도 지금 저희가 이래 소통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이제 좀 중진 의원 중에서 좀 친한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말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친한계 전 대표님의 뜻이라든지 또 친한계의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중진으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막는 것이고 앞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섣부르게 그 부분까지 나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 왜 어렵냐면 대통령께서 지금 쇄신 의지를 보이고 변화의 노력을 하는 만약 담화가 나오고 기자회견이 된다면
사실 이제 그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쟁에 휩싸일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쟁 플러스 또 당내 분열이 극심할 그렇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우리 네. 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질 박근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쉽게 말을 꺼내기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지 않으실 것이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그 발언 말씀하셨는데 뭐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내용에 충분한 쇄신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에 특검 수용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여지 남겼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조 의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일 보니까 뭐 누가 봐도 이렇게 그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해법이랄까 뭐 이런 게 만약에 뭐 그렇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법 부결 때 한동훈 대표께서도 부결을 하자고 강하게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의견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강조할 것 같고 저희도 우리가 말하는 또 친한계란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 의견을 따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열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지난번에 내 표가 소신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신표가 누군지를 가늠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조경태 의원님이 이런 뜻을 담겼다고 저는 봅니다. 내일 대통령 담화가 기대 못 미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소신표가 더 늘어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런 이제 앞으로 좀 우려를 좀 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뭘 찍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는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소신표가 늘어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분열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일 좀 기자회견을 정말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정성국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강력한 쇄신책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야당의 어떤 그 요구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아마 그거까지 다 수용하지는 못할 거라고 아마 이제 한 대표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게 맞습니다. 자, 민주당이 특검법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주말에 장외투쟁했고 이 같은 공세 계속 더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의원님, 여당은 이런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확고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네. 11월 25일에 위정교사 혐의를 이제 1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그걸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도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판단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는 마음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이 사실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수세에 몰려 있는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이 두 개 재판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다시 쏠리게 되는. 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결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이제 국민의힘은 TV 생중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제1야당 대표를 낙인 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이게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선거 공판 TV 생중계하라는 이유가 뭐죠? 어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정말 무죄를 자신한다면 계속 무죄 릴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얘기해왔죠. 그렇게까지 자신이 있다면은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생중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걸 직접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 공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판부가 이거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본인이 바라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주목받는 재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런 현장을 직접 보면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정말로 무죄가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한번 민주당도 한번 그렇게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희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친윤계 나아가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당정화합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 최근 행보에 일종의 이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탄핵 당시와 지금이 비슷하다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대표를 이제 견제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이런 지적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친윤이라는 분들이 좀 하는 말씀은 이게 박근혜 테러함으로 가지고 이제 분열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분열을 말하기 전에 벌써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침몰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이 아주 엄중하고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덮고 가자는 뜻입니까? 덮고 가서 나중에 분열을 걱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깔아앉아 버리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는 대통령 본인의 어떤 제보면 국정농단 부분 최순실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직접 관련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본인의 문제보다는 여사의 문제로 지금 많이 촉발된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본인의 문제로 이렇게 만약에 커졌다면 문제가 더 달라지겠죠. 네.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걱정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문제를 덮고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런 쇄신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분열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문제가 된 거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곰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환부는 덜어내고 곰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중진 간담회 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불참했습니다. 뭐 한 세 가지 요구사항 하면서 한 대표가 대통령 쇄신 요구한 건 한동훈 대표인데 대국민 담화를 앞당겨서 이번 주에 개최하게 한 건 추경호 원내대표 건의 때문인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게 뭐 크게 틀리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 또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패싱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향과 반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더욱 패싱인데 이게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약간씩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 발언이 굉장히 좀 강했죠. 집권여당 대표가 쇄신을 말하는 것에다 대통령이 사과를 직접 요구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러면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장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건의해서 이런 걸 받아들였다는 부분은 좀 공감이 좀 저는 가지 않는다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나 이런 부분에서 떠밀려서 우리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대통령실은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대통령실의 입장에 맞게 그 상황을 좀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한 대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쇄신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제 저는 응답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정성국 의원님 교총 회장 출신입니다.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포부 전문성 갖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발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정말 학교 폭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명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전담 교사관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뭐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협조를 잘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전담조사관은 반드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은 그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통해서 학교 폭력 해결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